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웅 연합치과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임플란트 수술이 상악동과 관련된 수술만 있었어요. 그래서 상악동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죠? 까맣게 보여서 재미는 없지만 아마 본인이 이쪽에 해당된다면 엑스레이 보는 것도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상악동이 좀 다양해요. 그 다양한 케이스들이 그날 온종일 모여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던 케이스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오른쪽 상악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를 10mm 정도를 심는데 12m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상악동을 건들지 않고 이쪽 선에서 멈추는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이분은 여기가 6.5mm, 7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8mm 정도 심으려고 상악동을 일부러 깨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상악동을 침범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쪽 부분에 뼈가 푸석푸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딱 고정되게 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헐렁헐렁 거리면 여기를 인위적으로 깨트리고 올라갑니다. 그걸 바이콜티피케이트 픽세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거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충분히 뼈가 단단해서 이렇게 고정 임플란트를 10mm짜리 심었습니다. 여기는 8mm짜리 심었는데요. 뼈가 워낙 푸석푸석해서 이 부분이 뼈를 임플란트를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mm가 딱 들어가는 순간 임플란트가 딱 안정적으로 고정이 돼서 임플란트를 심었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상악동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마이콜티피케이션 때문에 약간 다르게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심겼고요. 이분은 여기가 심지어 또 뼈 폭이 또 좁아서 좀 더 얇은 걸 심었죠.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코피가 주르륵 난대요. 이 하얗게 보이는 뼈 바깥쪽으로 이쪽 면에 얇은 막이 있어요. 우리가 계란을 깨트리면 계란 그 껍질 안쪽에 얇은 막이 있는데 그런 막이 있거든요. 그 막을 깨트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피가 분명히 납니다. 피가 났던 게 모여있다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콧구멍으로 수르륵 나와요. 근데 어떤 양상으로 나오냐면 가면 묻어나오는 정도도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콧물 나와서 쭈르륵 흘러요. 근데 쭈르륵 계속 나오면 피가 많이 나서 안 되죠. 위험하죠. 그렇진 않고요. 모여있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쭈르륵 나오고 또 괜찮다가 또 쭈르륵 나오고 한두 번 하면서 멈추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고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아스피린을 꼭 끊고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임플란트 할 때는 아스피린을 먹는지 굉장히 중요해서 꼼꼼하게 물어보고 수술하게 되고요. 이분은 아스피린 안 먹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요 피 맺혀있던 게 좀 흘러나와서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피가 흘러나오는데 괜찮냐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멈출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코 풀지 마세요. 코피 나는 건 정상인데 놀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코피 나는 데가 분명히 왼쪽 콧구멍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 상악동 수술이 됐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이전에 쭉 임플란트를 했죠. 이렇게 상악동을 보면 이분도 역시 바이콜티피케이트 해서 픽세이션해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래서 10mm가 아니라 8mm 정도 되는 걸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다른 거예요. 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뼈 이식을 많이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역시 좌우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이식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뼈가 좀 단단하다 싶으면 임플란트를 심어서 한 번에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둘 다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었긴 심었는데 뚜껑이 나오지 않게 하고 좀 묻어놓고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조금 중간 단계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수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뼈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뼈가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재료를 넣고 무균절을 해서 열심히 치료했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2mm 정도 되는 뼈 부위에 임플란트를 잘 고정을 해서 뚜껑이 다 보이게 그래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옛날 방식대로 하면은 뼈 이식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는 거 한번 하고요. 뚜껑 연결하는 거 한 번 더 했어요. 세 번 마취할 걸 한 번에 다 했죠. 박재웅 연합치과 장점입니다. 한 번에 힘들지 않게 빨리 그리고 안전한 방식을 쓰게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심었고요. 잘 됐습니다. 요게 두 번째 환자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분인데 상악동이 이만큼 내려가 있어요. 여기 뼈가 없죠.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뼈 이식을 할 겁니다. 이 뼈 이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잘 되면 안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한 6개월씩 고생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침 한 방울이라도 같이 튀어 들어가면 다 오염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날 되게 많았고 저도 좀 피곤하긴 했었지만 수술이 잘 됐고요. 이분은 특징적인 게 젊은 분인데 여기 이가 없는 바람에 얘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를 뭘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치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치아를 반드시 세워서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뿌리만 끌어오는 방식인데 이 교정 중에서 좀 어려운 방식이긴 한데 물론 박재범 양치과에서는 잘합니다. 그래서 끄집어 와서 좀 높이도 낮추고 이렇게 안을 당겨서 자세를 반드시 세운 다음에 여기에 공간이 나오면 그때 임플란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가 없는 경우에 뼈 이식을 하면 12달 정도 걸린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세운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뼈 이식만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얘가 반드시 세우는 교정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죠. 교정이 끝나고 나면 임플란트 뚜껑이 나오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임플란트는 뼈 이식만 먼저 1번 임플란트 심리니까 뚜껑 나오게 하는 작업은 나중에 할 겁니다. 언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여기에 교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 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뼈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되면 임플란트를 쓴 여러 개 생길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외곽들이 없어지면서 이쪽 뼈 쪽에서 더 서서히 뼈가 될 거예요.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뚜껑이 나오게 하려고 할 거예요. 한 번에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언제쯤 시작이 되냐면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지나서 얘네들이 반드시 서면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턱 져 있는 게 없어지면 뚜껑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아마 그때 수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있던 얇은 막들이 열려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피가 막 맺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 닦아보니까 피가 나네 그 정도의 피가 날 거고요. 물론 주르륵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속 나는 건 아니고 피가 좀 날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뼈식 보면 이렇게 둥그러 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수술 잘 됐고요. 입체적으로도 CT 안 봐도 될 만큼 잘 나왔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뼈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술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사실은 이게 여기 이를 뺀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기다렸다 임플란트 할 거고요. 이쪽만 해당이 돼서 임플란트 심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여기 뼈가 어느 정도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딱 빡빡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만 믿고 갈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도 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는 이를 뺀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는데 입 안에서 저희가 기구가 이쪽에서 중심에 들어오겠죠. 입이 딱 뒤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목구멍이니까 못 들어오고요. 입에서 이렇게 기구가 들어오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심고 나면 약간 기울어집니다. 왜냐면 앞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미끌려요. 그래서 여기 제일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이쪽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약간 걸리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가 식립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거의 그거에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주근해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요. 이렇게 뼛속에 이만큼이 바이콜티피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뼈를 뚫고 올라가서 임플란트 고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코피 날 확률이 약간 있죠. 그런데 C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립된 임플란트를 CT를 찍어서 이렇게 3개의 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뺨 쪽과 혀 쪽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보면 이만한 뼈 속에 돼 있고 여기는 거의 바이콜티피케이션 뚫고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여기는 1.5mm 정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고요. 이쪽도 뚫고 올라온 양이 많지 않아요. 한 0.5mm 정도. 그래서 우리가 바이콜티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뚫고 올라간 양이 약간 1mm 정도 되게 정확하게 깊이와 방향을 정해서 원했던 대로 식립이 잘 됐던 케이스. CT로 다시 한번 확인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됐고요. 이번에는 상악동 환자 5번째 환자입니다. 엄청나죠? 오늘 상악동 종일 했습니다. 종일 하루 종일 상악동 수술했는데요. 이분은 또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전에 뼈 이식을 해놨어요. 상악동 부분에다가 이렇게 뼈 이식을 해서 이 뼈가 단단할 때까지 기다렸고요. 왜 그랬냐면 이 아래쪽에 이가 빠지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빼고 한 4개월 넘게 기다려야 될 상황에서 어차피 한꺼번에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기 심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뼈 이식만 하고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같이 한꺼번에 심자. 그러면 환자분이 2번 위에 뼈 이식하는 거 1번, 아래쪽에 임플란트 심을 때 1번, 2번 고생하면 같이 끝납니다. 거의 같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전에 수술에서는 여기 이를 빼요. 그래서 여기 뼈이식만 했어요. 이렇게 한번 했고요. 요번에는 여기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뼈이식된 부분에 임플란트를 2개를 심고 아래쪽도 심었죠. 아래쪽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위에는 어려운 수술을 다 해놨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됐고, 아래쪽엔 여기 뭐 이렇게 구멍을 좀 더 뚫었는데, 그래서 뼈이식을 이쪽 부분에 잘 보이진 않지만 뼈 쪽으로 덧대는 작업.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뼈 속에 딱 들어가면 딱 좋은데 뼈가 얇으면 보강해 주는 게 맞아요. 사진상으로는 이게 2차원이라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어렵게 수술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을 기다리면서 하기 때문에 위에 거를 뼈이식만 해놓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따로 심는 2번 나눠서 하는 방식을 썼고, 아래쪽은 이거랑 같이 맞추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시간 조절하고, 그다음에 2번에만 나눠서 모든 걸 다 해결하되 한꺼번에 너무 어려워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뼈이식을 나눠서 하는 방식을 써서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설명해봤습니다. 상악동이라는 부분에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하는 치과도 있지만 박정민 암치과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렵긴 해요.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어렵다거나 막 무섭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계란의 안쪽 막을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해서 거의 뼈가루를 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침한봉을 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케이스였는데, 인터널 서켓 리프트라고 해서 좀 쉽게 하는 방법, 아까 시트를 보였던 케이스고요. 바이콜티피케이션 하는 방법, 코피가 날 수 있는 방법 같은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그다음에 상악동을 크게 열어서 뼈가루를 많이 넣는 방식을 한 번에 원샷으로 하는 방법, 2번 나눠서 하는 방법, 2번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한 2케이스, 그래서 5케이스 보여드렸습니다. 오래가는 임플란트, 뼈이식이 확실한 치과, 그래서 결과가 늘 안정적이고 좋은 치과 박재훈 연합치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